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김 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5분 메디칼을 통해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지방질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5분 메디칼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지방에 대해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지방질과 같은 밀도의 물질로 만든 것입니다. 색깔도 같고요. 이 작은 것은 1파운드짜리, 또 이 큰 것은 5파운드짜리입니다. 저의 경우 총각 시절보다 적어도 40파운드 이상 체중이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이 지방질이라면 이런 것 7, 8개를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지방은 원래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열량,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칼로리를 그때그때 다 쓰거나 낭비하지 않고 남는 것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몸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여분의 칼로리를 저장하기 쉽고 오래 쌓아둘 수 있는 지방으로 바꿔서 몸의 여러 부분에 잘 쌓아 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몸은 에너지 저장을 잘 하게 되어 있는, 저축을 잘하는 근면검소한 쪽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 춘궁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약 유전자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굶는 것이 다반사였던 옛날에는 그런 유전자가 발달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 잘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몸은 이 디폴트 모드가 쓰기보다는 모으는 걸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못 먹던 시절에는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좋았는데 먹는 것이 풍부해진 시대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시사철 먹는 것을 쌓아놓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몸은 계속 쌓아놓는 근검절약을 실행하고 있으니 체중이 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안 빠진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은 보온과 완충 작용을 해주죠. 제 친구 중에 몸에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쁘게 말하면 피골이 상접한,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체형을 가진 날렵한 사람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추워서 덜덜 떱니다. 안 좋죠. 지방은 또한 우리 몸의 쿠션도 되죠. 엉덩이에 지방이 없다면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쉽게 뼈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지방질은 미용에 절대적입니다. 얼굴에 피하 지방이 없어지면 주름이 더 잘 생기죠. 여성의 유방은 모두가 지방입니다. 힙도 그렇고요. 여성의 몸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는 지방이 그저 단순히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못생긴 이런 누런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는 기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 분비하는 물질들, 호르몬들의 일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 대부분의 이름들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입니다. 새롭게 알아내는 지식이죠. 여기서 이름이 IN으로 끝나는 물질들은 단백질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네요. 지방 조직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뚱뚱한 남자는 좀 더 여성화되죠.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가슴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인터루킨 같은 것들은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입니다. 백혈구가 활성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염증은 백혈구들이 쌓아오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 몸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의과대학 병리학 시간 초장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염증입니다.
백혈구들이 일으키는 전투, 이것이죠. 염증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몸의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몸의 지방질이 너무 많아지면 이 백혈구가 쏟아붓는 물질들 때문에 몸에 만성적인 기저염증 반응이 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가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혈중의 지방질이 늘어나면 우리 백혈구 중 하나인 대식세포가 이런 지방질을 마구 잡아먹습니다. 이제 백혈구들이 모여 있다는 말은 병력이 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본분을 다해 백혈구들은 싸우게 되죠. 고혈압, 흡연 등으로 혈관에 위협이 생기면 백혈구들이 거기다가 무기를 집중해서 싸우는데 그 와중에 혈관이 손상을 입고 그것이 동맥경화와 혈전의 원인이 되어서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렙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면 거기서 이 물질을 내보내서 대뇌 혹은 기타 여러 곳에다가 몸의 에너지 제거가 많으니까 이제 좀 덜 먹고 덜 쌓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좋은 호르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에게 이런 호르몬을 약처럼 주입하면 덜 먹고 덜 저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처음 이 물질을 알아냈을 때 드디어 비만 치료에 특효약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비만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깨지면 렙틴의 조정 기능이 듣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고 둔하게 여겼던 이 지방질이 우리 몸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밝혀질 사실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조절하는 좋은 약품도 결국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화이트팻과 브라운팻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얀 지방은 나쁘고 브라운팻은 좋다. 지방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화이트팻인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핵이 가장자리에 하나가 보이죠. 지방도 세포입니다. 살아있죠. 세포는 생명의 기본단위죠. 화이트팻은 세포질의 대부분을 지방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운팻은 핵이 세포 중간에 있고 지방 방울이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에너지 대사의 중요한 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왼쪽의 화이트팻은 반지 모양으로 생겼죠. 한쪽에 핵이 있고 세포질에 지방이 많아서 하얀색으로 보이고 브라운팻은 세포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짙은 색이 나오죠. 화이트팻은 나쁘고 브라운팻은 좋다는 이야기는 화이트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질이고 브라운팻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방질입니다. 우리가 지방 조직을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예금을 받는 기능이 화이트팻이고 돈을 빌려주는 기능이 브라운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팻은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화이트팻을 줄이고 브라운팻을 늘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브라운팻은 신생아들에게 많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져서 성인이 되면 아주 적어지죠. 또 요즘 화이트팻과 브라운팻 사이에 베이지팻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뱃살의 90%는 피하지방이고 10%는 내장지방이다. 내장지방이 더 악역을 한다. 그 악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입니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 이것에 관해서는 언젠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지난해 말한 대로 대사증후군, 신드롬 X, 죽음의 사중주 기억나시죠?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것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 뱃살 중 얼마가 피하 지방이고 얼마가 내장 지방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CT 스캔을 찍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죠. 복부 비만을 촉진하는 것은 성별, 즉 남성, 나이, 유전 이런 것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 모양의 체형이 남성형 비만인데 여성도 갱년기가 지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남성형 비만이 된다. 배가 나오고 다리가 가는 중년 여성분들, 체중이나 허리 둘레 수치에 상관없이 성인병, 죽음의 사중주로 쉽게 넘어가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이 두 사진은 제 환자분들입니다. 쥐츠이가 만드는 유튜브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델료도 안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용으로 쓰일 수 있으면 된다고 기꺼이 포즈를 취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아주머니는 당뇨가 심하신 분입니다. 바지가 좀 헐렁해서 그렇지 배에 비해 다리가 아주 가늘죠. 여성분들의 당뇨의 전형적인 체형입니다. 체중을 줄일 때 뱃살만 집중적으로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선전들이 나와 있던데 과잉 선전 내지는 그 이상이고요. 지방이 빠지면 온몸에서 고르게 빠집니다. 배 피하 지방을 라이포석션으로 조금 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체중 조절 수준으로 많이 뺄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미용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비싸고 또 무지 아프죠. 제가 라이포석션 하는 것을 어시스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배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을 넣어서 막 쑤시고 석션을 하죠. 이 시술 받아보신 분들 며칠 동안 정말 아파서 고생하죠. 멍도 많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중 조절 수준의 효과를 이런 시술로 낼 수는 없습니다. 이만큼을 긁어서 빼면 5파운드 빠집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빼기 쉽다고 합니다. 굿뉴스죠. 뱃살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지 피하 지방보다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줄어들지 않아서 실망한 분들, 여러분의 해로운 내장 지방은 줄었으니까 용기를 내시고 계속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전, 성별, 나이 이런 것 외에도 복부 비만을 촉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흡연,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큰 이유가 체중 조절 때문인데 담배를 피우면 오히려 복부로 지방이 좀 더 쌓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긴장,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지방이 복부로 더 몰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되면 몸이 위기를 느끼니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지방은 배에 더 쌓인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놈의 뱃살, 이 왼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안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원래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는 원수가 아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의 뱃살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쓰다듬어 주시고 에구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워 이렇게 살살 달래야 더 빠지죠. 의사가 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하는 말들 정말 중요합니다. 아유 이놈의 몸뚱아리, 이 왼수, 이 뱃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몸도 순해지고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기를 때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 더 잘 자란다고 들으셨죠? 그런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오줌을 잘못 쌌다고 혼내는 것보다는 다정하게 인격적으로 잘 얘기하면 말을 더 잘 들어요. 사람도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에 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은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마워. 그동안 수고했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좀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부드럽게 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습관은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요약. 지방질은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 우리의 친구다. 왼수가 아니라 친구다. 그 기능이란 에너지 저장, 보온, 쿠션, 호르몬 분비 같은 것이다. 지방질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능, 절약형 유전자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체중 조절이 어렵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복부 비만의 10%인 내장 비만이 성인병의 원인인데 피하지방보다는 좀 더 쉽게 빠지니까 여러분의 건강 습관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여기서 건강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